안녕하세요, 131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봤듯이 전자기기 리뷰가 아닌 훈련소에서 있었던 썰을 풀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올해 9월 23일에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었고 3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10월 14일에 수료를 마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논란이 많잖아요. 뭐 부실급식부터 시작해서 뭐 양치 못하게 한다, 샤워 못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훈련소를 뭐 비교적 최근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말들 하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기 전 심정부터 말하는 게 맞겠죠? 저는 입영 통지서가 메일로 왔었는데 그때가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메일이 왔길래 뭐 산업체 모집하는 내용인 줄 알고 확인을 안 했었어요. 계속 확인을 안 하다가 4일 뒤인 토요일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은 산업체 모집이 아니라 입영 통지서였어요. 입영 통지서를 본 순간 진짜 멍해졌어요. 진짜 올 것이 왔구나. 물론 전 공익이라 훈련소 3주만 하면 됐었는데 그것조차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3주 동안 자유를 빼앗기는 거니까요. 물론 현역분들이 봤을 땐 복에 겨운 소리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신청할까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9월에는 애플 이벤트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애플 이벤트가 끝나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주문을 하는데 잘릴 위험이 있어서 일일이 잘렸나 안 잘렸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입소를 해버리면 그게 잘렸나 안 잘렸나를 알 수 없기에 저는 좀 고민했었어요 그때. 물론 수료 마치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안 잘렸어요. 제가 그동안 미국 애플 공홈에서 직구를 하면서 잘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잘 왔더라고요. 제가 연기 안 하고 그냥 9월에 들어간 이유는 저랑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형한테 제가 9월달에 입대를 하는데 연기할까요 말까요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형이 지금 다녀와라. 지금 아니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9월에는 날씨가 좋으니 그냥 연기하지 말고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한테도 제가 9월 23일에 입대라서 9월 22일까지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9월 22일은 추석 연휴였던 거 아시죠? 왜 8월까지 안 하고 입대 전까지 일을 했냐라고 하면 컨텐츠 비용 마련과 그리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공휴일에 나오면 시급이 1.5배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물론 후회 엄청 했습니다. 9월 22일 아침 출근 도장 찍을 때 그때 후회가 확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9월 들어서 가장 슬펐던 건 훈련소 들어간 것보다 머리를 밀었을 때가 가장 슬펐어요. 진짜 빡빡이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단지 3주 때문에 머리를 민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훈련소 들어가는 날이 왔어요. 논산훈련소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처럼 머리를 빡빡 민 남자들이 많이 왔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의 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들의 안내에 따라 걷게 되는데 일정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방호복 입으신 분들이 알코올 소독제를 손에다 뿌려주고 마스크를 새 걸로 교체해줘요.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터졌던 장소에 간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훈련소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조사가 끝나게 되면 연병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의경이냐 공익이냐 이걸로 1차적으로 나뉩니다. 의경과 공익으로 나뉜 후에는 지역을 또 나뉘어요. 예를 들면 서울인들은 서울인들끼리, 경기 사람들은 경기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참고로 경기도도 경인과 경기 북부로 나뉘게 돼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경기도는 경인과 경기 북부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백신 접종한 사람과 미접종 이렇게 나뉘는데 백신 접종도 1차 맞은 사람, 2차까지 다 맞은 사람 이렇게 나뉘게 돼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분류가 다 끝나면 연병장에 집합을 시키는데 집합만 시키면 좋았겠지만 거기서도 또 나뉘어졌어요. 소대장님이 오셔서 덩치 크신 분들은 1분대 2분대로, 보통이거나 마르신 분들은 3분대 4분대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참고로 저는 3분대로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다 받으면은 건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진짜 이 사람들이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는데요. 안에 들어가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비닐 칸막이가 곳곳에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화장실에도 있을 정도예요. 하긴 뭐 훈련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집단 감염은 한순간이죠.
그리고 생활관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의 기준품을 걷게 되는데 핸드폰 당연히 걷고요. 지갑도 걷어요. 참고로 카드랑 신분증은 본인이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다 걷어요. 만약에 핸드폰이랑 담배를 안 내고 걸리게 되면 바로 봐주는 거 없고 빠꾸 없이 퇴영당해요. 퇴영당하면 어떻게 되냐? 언젠가 다시 들어와야 하고 자가격리 또 겪어야 해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건 아쉽겠지만 꼼수가 없어요. 귀중품을 다 거두면 가방이나 캐리어는 관물대 맨 위쪽에 보관하라고 해요. 그리고 인적사항 적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적고 하면 밥을 먹게 되는데 첫날은 급식 안 먹고 전식을 먹었어요. 물론 맛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먹는 용도지 맛으로 먹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식이랑 참치도 같이 주게 되는데 전식에 참치를 비비면, 그리고 밥을 다 먹으면 샤워랑 양치를 시켜줘요.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는 샤워랑 양치를 3일간 안 시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참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10시가 되는데 10시가 되면 잠을 자게 되는데 아마 불침번도 그때 섰을 거예요. 아마 불침번 서고 다시 잠이 들고 기상 나팔송 듣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는데 이것 또한 어제 저녁에 먹었던 전식이었어요. 그나마 전식이 카레라 맛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방송에서 식판에다가 식비닐을 씌우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찐으로 걱정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과연 SNS에 올라온 것처럼 밥이랑 김치만 나오나 했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어요.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어요. 맛은 확실히 전식보다는 맛있었어요. 그리고 부식도 나왔어요. 솔직히 부식 기대 안 했었거든요. 군대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우린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입대 예정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동기들 얘기를 하자면 제가 속해 있던 생활관은 총원 16명이었고 사회에서 농사하다 온 애도 있고 노래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양했어요. 나이대도 다양했고 제일 막내가 21살, 제일 큰 형이 26살 이랬어요. 저는 나이대가 딱 중간이었어요. 제 위로는 4명이 있었죠. 그리고 저랑 동갑이었던 애들도 저 포함해서 4명이나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었던 애들 2명은 3년 대기로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서 입소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 12월에 공익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한 게 떨어지는 바람에 내년으로 밀려서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려 했으나 올해 8월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죠. 그리고 한 명은 외국인인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우선 걔네 아버지가 중국분이신데 조선족 중국인이시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세요. 걔가 중국에서 20년 정도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해요. 제가 걔를 처음 봤을 때는 걔 처음 옷차림이 청바지에 형광 티셔츠 그리고 떡진 머리 그리고 거대한 캐리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발 우리 생활관 아니길 빌었는데 같은 생활관이 되었고 심지어 제 옆번호였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인적사항 적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저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자꾸 제 걸 쳐다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걔 다음 번호의 것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나는 남이 내 거 보는 거 굉장히 극혐한다. 땡땡 형이 자꾸만 쳐다봐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다 적고 분대장님이 종이를 걷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걔가 선생님 저 한국말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걔가 어떤 애인지 알게 되었어요. 외국인이었구나. 그래서 걔는 분대장님이 따로 불러서 인적사항 다 적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3일 뒤 방송에서 걔 번호가 호명이 돼서 불려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밀린 채로 돌아왔는데 되게 안쓰러웠어요. 근데 머리 민 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중국어랑 한국어 조금씩 섞어서 제 옆에 애랑 많이 도와줬었어요. 걔랑은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걔가 쓰는 전자기기에 대해 물어봤고 중국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여자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때가 저희가 점심을 먹고 있었을 때인데 소대장님이 갑자기 저희 생활관에 오셔서 훈련병들 건강 체크를 하고 걔한테 음식 입맛에 맞냐 묻고 나가기 전에 걔한테 땡땡이
한국말 뭐 배웠어? 라고 했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일어났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일동정지. 진짜 거의 DP에 뭐라도 해야지 급이었어요. 만약에 소대장님 앞에서 한국 욕을 하면 우린 다 큰일 나버리는데, 그런데 걔가 일어나서 슉! 쓸 말해버려서 우린 다 웃고 소대장님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었어요. 와,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는 저희 생활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 지냈고, 수료가 끝나고도 저희 생활관 사람들끼리 만든 단톡에서 연락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자가격리 기간에는 뭘 하냐. 자가격리는 총 2주 동안 해요. 공익훈련 기간이 총 3주인데 60%를 자가격리로 보내는 거예요. PCR 검사를 2번이나 하는데 1차, 2차 이렇게 2번 해요. 1차 PCR 검사 전에는 모든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화장실도 생활관 사람들끼리 모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모았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활관 인원들이 다 끝나야만이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1차 PCR 하면 진짜 밖에서 PCR 검사 하는 것보다 훨씬 아팠어요. PCR 검사는 보통 다음 날이면 다 나오는데 검사 결과는 확진자는 없었어요. 그치만 하나 더 남았다는 게 참, PCR 검사 기간에는 책상을 펼치고 신병 가이드북이란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읽게 해요. 그걸 2차 PCR 전까지 매일 해요. 하도 읽기만 하니까 신병 가이드북을 책상에 펴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땐 그랬고요. 물론 책만 읽긴 하진 않는데 가끔 TV로 강의를 시청하게는 해줘요. 솔직히 책보단 훨씬 좋았어요. 뭐 그래도 너무 가둬놓지만은 않아요. 산책도 가끔 시켜주긴 하는데요. 진짜 격리 기간에서 제일 좋았던 거 뽑으라고 하면은 산책시켜주는 거. 바깥 공기가 그렇게 맑았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차 PCR이 끝나면 야외 훈련도 하고 PX도 가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